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가 만난 사람들의 전진아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민선 7기 지자체장들이 올해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준 고양시장을 만나 지역 이슈와 올해 시정 방향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2019년도 벌써 4월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요. 바쁘게 지내시는 와중에 최근에 또 해외로 벤치마킹을 다녀오지 않으셨습니까? 예. 근황이 어떤지 또 어떤 내용들로 다녀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이번에 한 일주일가량 갔다 왔는데 주로 이제 교육하고 기후, 그 다음에 이제 도시재생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선진지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걸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에서 어떤 이슈를 좀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육 전문 국가죠.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교육 도시로 정평이 나 있고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학생들도 평생교육기관을 다니게 되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평생교육기관을 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목적하는 바는 취업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일반 학교, 정규 교육과정은 다 무료인데 여기 기관을 다니는 데는 돈을 내고 다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고급스러운 어떤 자기가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배우는 것보다 조금 플러스 되는 것을 배우는 그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나 이제 환경에 관해서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제 쓰레기 소각장하고 오페라 하우스가 바로 옆에 같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문화적 차이가 없고 정부가 하니까 믿고 공신력이 있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감명이 깊었고 그리고 이제 독일의 함내박하고 이제 프랑스의 라데방스나 마세나지구 이런 데들은 도시재생 쪽인데 항구 도시였다가 이제 항구 기능이 사라지면서 그냥 창고나 이런 거, 철도 이런 화물 역사 이런 게 남아 있었던 것을 다 바꾼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땅이 제일 비싼 이제 주거지역 사무실 지구가 된 거죠. 왜 사람들이 여기를 비싸게 사냐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개발하니까 여기가 더 비싸진 거예요. 여기는 인공으로 하는데도 충분한 그런 공간들을 넣어놨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도시재생에 있어서 그냥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주거 환경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평수라도 값이 올라가고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어떻게 시정에 녹여내실지 좀 기대를 해보고요. 지역 이슈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얘기가 나온 게 도심공항터미널 유치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도심공항터미널 부지가 킨텍스에 있는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매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도심공항 터미널이 없다면 과연 고양시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있는 킨텍스가 마이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외국에서 인천공항에서 와서 거기서 보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서 곧바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인천공항 가서 또 몇 시간 기다려서 이게 통과를 한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마이스 산업에 필요한 요소를 충분히 갖췄나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거기가 이제 GTX가 역사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GTX가 강남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20분이면 다 오는데 그럼 거기에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인천공항까지 가서 통과를 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GTX 들여서 곧바로 위로 올라가서 우리 이제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통과를 하고 이렇게 가면 훨씬 더 편하고 쾌적하다. 여기까지 오는 교통편이 사실 좋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는 바로 이제 김포대교에서 연결이 되니까 금방이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목적하는 것은 그 지금 이제 개성이나 개성공단을 평양을 가게 되면 그 도라산역이나 이런 데 가서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출입증 받고 이렇게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럼 몇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통과를 한다 그러면 서울에서 오기도 편하고 아침 먹고 와도 충분히 시간을 내서 통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장차 이제 개성이나 평양 관광을 그 북측과 우리 고향 도시관리공사랑 합작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관광 사업을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체제로 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분들이 편하게 여기서 통관하고 가고 또 다시 입국수속을 밟아서 들어오면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면세점까지 같이 넣는다 그러면 충분히 그 운영상 어떤 적자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좀 전에 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위치나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킨텍스 주변인 거죠. 그러니까 GTX 역사 위치가 정확하게 되면 거기에서 연결되는 쪽으로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GTX 킨텍스 역사의 네. 위치와 연결할 수 있는 곳에 그렇죠. 마련하겠다. 네. 그 인근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자족 도시 고양시의 핵심 사업인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이 올해 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잖아도 그것 때문에 이제 경기도 도시관리공사랑도 이제 몇 차례 면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설계가 올해 안에 들어가야 되고 실시계획 설계가 그러고 이제 내년부터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치면 이제 제일 문제가 자금이잖아요. 그래서 저쪽하고 도시관리공사가 우리 30% 경기 도시공사가 이제 70% 되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먼저 마련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가 특별회계를 250억을 전출을 하는 예산안에 성립되어 있고 본 예산에 이제 또 250억 정도를 넣어야죠. 그리고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면 충분히 내년에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도 매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는 기체를 2배까지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750억이면 1,500억까지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명실상부 이제 우리가 그 테크노밸리 첫 사업을 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는 조성 관련된 이야기고 사실 그 이후에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가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투자 유치 그 위원회도 이제 구성을 해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고양시가 영상이나 콘텐츠 중심이니까 그런 쪽으로 좀 특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교랑은 좀 차별화돼서 그러고 그 다른 지역과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어떤 그 조건들을 제시를 해서 그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일대에서 빠질 수 없는 문제가 바로 한류천 수질 문제거든요. 사실 뭐 테크노밸리 말고도 주변에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이 있고 또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서고 있고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좀 풀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참 제일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일산 신도시에서 모든 우수 관로가 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뭐 복개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집중호우가 왔을 때 과연 복개했을 경우에 그 구도심 쪽이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죠. 이쪽에 영향은 어떨까? 그래서 사실은 복개하는 문제가 그렇게 말처럼 쉽진 않다. 또 하나가 지금까지 이제 한 280억 정도 투자를 해서 그 수질 개선 사업을 했는데 지금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시의회랑도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는 것이 일단은 저희는 방향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질 개선에 대해서 10년 동안 계속 논의됐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도 일어나질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그 지역이 영상밸리로 하고 있고 또 하나가 CJ K컬처가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이미 입주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것든 빨리 결정을 내려서
사업을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그 계획은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네. 방법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시각이신 그렇죠. 근데 건가요? 이제 네. 그 지금 보면 논쟁을 이제 그걸 복귀를 하자 말자 이런 논쟁보다는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리고 그 복귀를 한다고 해서 과연 집중호우가 왔을 경우 100년 빈도로 왔을 경우 이 물을 만약에 거기가 차게 되면 그러면 원도심 쪽이 신도시 쪽이 범람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일부만 복귀를 해서 그러면 나머지 하류 부분 복귀 안 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가 사실은 어떤 안도 속 시원한 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최적의 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고양 지원이 있잖아요, 고양시에. 근데 이거를 지법으로 승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또 만드시고 관련해서 추진하고 계신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사실 시민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지원이다 보니까 사실상은 그 항소심이나 그 파산 선고 그다음에 그 행정에 관한 소송 같은 경우들은 다 의정부로 가야 됩니다. 이 지법에서 못 하니까. 그런데 우리 고양지원에서 소송하는 건수가 동부나 북부, 서울 동부지법이나 북부지법하고 비슷한 40만 건이 넘어 1년에. 근데 이제 그 거기로 가는 건수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고양, 파주, 김포에서 200만이나 돼요. 이런 쪽의 어떤 법률 서비스에 비하면 너무나 이제 지금 부족한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좋게 생각하는 것은 특례시를 지금 이제 어쨌든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데 특례시를 하면 제일 그 가시적으로 그 권한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사실 재정 권한 쉽게 안 주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특례시 중에 이거 없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원도 있고 창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저희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특례시 방안이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파주의 윤호덕 의원님이 또 발의를 해서 이 그 법원 지방법원 승격 법안이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파주시의회, 고양시의회가 또 그 촉구 건의안도 냈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그러니까 경기 북부의 그 권한 신장 또 지방분권의 권한 신장 이런 측면에서 그 충분히 논의가 지속돼야 되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봤는데요. 2019년 올 한 해 앞으로 고양시가 좀 나아가야 할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고양시는 지금까지 사실상은 옛날에 좋았던 이미지 내지는 1등 도시의 이미지가 많이 이제 쇠퇴했습니다. 그것은 재투자라는 측면, 환경이라는 측면 이런 쪽에서 약간 부족했던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청사 건립기금이라든지 테크노밸리라든지 청년 그 창업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자리와 우리 이제 낙후된 모습을 변모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기 신도시도 너무 이제 노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이제 그 반영을 했습니다만 30년 이상 된 엘리베이터부터 우리가 지원해서 교체하도록 그래서 안전한 도시를 지향하고 이번에 이제 백리 숲길을 조성합니다. 저희가 4대 하천에 그리고 공원 이제 일몰제에 따른 공원도 이제 매입을 하나 하는데 이렇게 그 자연 환경을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낙후된 것을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일자리를 충분하게 만들면서 이제 남북 평화의 어떤 그 중심 도시로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 이게 고양시의 어떤 미래 비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 시장님과 함께 내실 있고 또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고양시 올 한 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